배기량은요, 요런 거예요. 이게 자동차 엔진이죠.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를 태우기 위해서요, 연료와 공기를 이런 주사기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피스톤이라는 놈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공기와 연료를 태우기 위해서 위아래 움직이는 공간 있잖아요. 여기 공간. 여기 위아래 움직이는 공간. 이게 실제 보면은 원형으로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사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사기를 뽕 뽑아가지고 보면은 여기 고무 파킹이 있죠. 고무 패킹. 그래서 고무 패킹이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를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하는 원리하고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엔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주사기를 당기면은 뭐다 안쪽에 공기가 빨려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연료를 같이 뿌려가지고 분무기 같은 걸로 연료를 뿌려서 땡기면 공기와 연료가 같이 들어오겠죠. 이 상태에서 막아서 어떻게 같이 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빵 터트린다는 개념이고요. 뭐가 됐든 간에 어떻게 내 이 주사기를 움직이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피. 이 부피를 나타내는 게 뭐다? 배기량이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배기량의 단위가 뭐였었어요? 배기량의 단위가 방금 뭐였었어요? C였죠. cc. 이 cc 단위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cc.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 다닐 때 뭐다? 호프집. 술집에 가면 뭐다? 500cc 잔크기 아시잖아요. 500cc 잔크기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0cc 잔 크기만큼 얘가 어떻게 된다? 주사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얘 500cc 잔 크기 1개, 2개, 3개, 4개. 이 500cc 잔 크기만큼 4개의 500cc 잔만큼 어떻게 공기와 연료를 빨아당기는 거예요. 얘가 엔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00. 그럼 총 몇 cc? 2000cc가 되겠죠. 2000cc. 2000cc의 주사기 몇 개? 하나, 둘, 셋, 4개 되니까 2000cc 뭐? 4기통 엔진이 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아까 보셨던 기준에서 뭐다? 2000cc 이상부터 2000cc 되는 순간 뭐다? 대형 승용 자동차로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대형 승용차 같은 경우는 보통 뭐다? 이런 실린더, 주사기 하나당 500cc 잔 크기만큼 공기와 연료를 빨아당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배기량 단위 cc라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일단 큰 개념을 좀 알고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방금 얘기했죠. 2000cc 이상이거나 2000cc 포함돼서 위쪽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크기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 같으면 뭐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형 승용 자동차가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쭉 설명을 해놓고 선지 중에 틀린 선지 골라라. 보통 틀린 선지 골라라가 많이 나와요. 내용 하나가 3개는 맞게 주고 나머지 하나를 틀리게 주고요. 근데 그 틀리게 주는 내용 중에 이런 이하, 미만 이런 거 갖고 장난을 또 많이 친다고요. 근데 특이할 거는 뭐다? 배기량은 대부분 다 미만이죠. 배기량은 미만인데 길이는 전부 다 뭐다? 이하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승용은 이렇게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자동차고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나누는 기준이 뭐에 의해서 배기량과 차량의 외형 크기에 의해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요즘 그 전기 자동차의 개념이 많이 나오잖아요. 초소형 전기 자동차.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렇게 초소형 전기 자동차의 개념도 하나 더 추가가 되었어요. 불과 1년 조금 더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변별력을 주는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머지 한 문제, 두 문제 그런 개념으로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이건 한참 뒤에 보자고요. 여러분 2번, 3번 반복할 때, 여력이 될 때, 지금 말고. 그래서 큰 개념만 좀 알아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승합 봅시다. 승합. 11인 이상이에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1명부터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인 이하기는 한데 뭐라고 됐어요? 경형 승용차로서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정 자동차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마스라는 차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대우에서 만들었죠. 뭐 이제 세월호로 바뀌었지만 대우에서 다마스라는 차량이 만들어졌는데 그 다마스는 굉장히 전폭이 좁아요. 전폭이 좁은데 경형이 높이는 좀 높고요. 근데 웃긴 건 뭐다? 걔가 승합 자동차예요. 벌금, 이렇게 주차 위반해가 벌금 딱지 날라오는데 승용 자동차 4만 원이 아니라 승합 자동차 5만 원짜리 날라온다고요.
뭐야, 이거 10명 못 타는데 왜 승합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경영 자동차로서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이지만 전방 조종 자동차로 표현했잖아요. 이 전방 조종 자동차는 자동차의 전체 길이의 제일 앞쪽이죠. 제일 앞쪽에서 운전자의 핸들이 정중앙까지 자동차 전체 길이의 4분의 1 이하인 거. 본닛 없는 거. 본닛 없이 뚝 떨어진 거. 경영차 중에서 본닛 없이 뚝 떨어진 게 뭐다? 전방조종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다마스 경우처럼 특별한 예를 둬가지고 얘를 승합을 주는 것 말고는 전부 다 뭐다?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승합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합. 근데 웃긴 거는 뭐다? 승합에도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가워요. 뭐가 반갑습니까? 경형의 배기량 1000cc 미만은 똑같거든요. 뭐와? 승용차와 승용차의 승용차와 똑같습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배기량은 미만이 붙었잖아요. 그 개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너비, 높이 뭐다? 어우, 진짜 고맙죠. 똑같습니다. 승용차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야? 1.1 더 커졌네요. 0.1 더 커졌네요. 똑같네요. 이것도 뭐다? 소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길이는 더 이상 외울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뭐만 잘 해놓으면? 승용 자동차만 잘 정리해놓으면은 승합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나누는 거에 힘든 거는 없다. 대신에 추가되어야 될 내용이 있죠. 뭐다? 승합 자동차인데 소형, 중형, 대형 승합 자동차의 승합이니까 뭐 타는 수 있는 인원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인 이하잖아요. 15명까지 탈 수 있게끔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소형 승합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형 승합 자동차. 그 다음에 뭐야? 16인부터 35인 이하를 뭐라고 한다? 중형 승합 자동차. 그 다음에 뭡니까? 36인 이상이라는 거죠. 36명 이상, 이거나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얼마? 9m 이상이 되는 거를 뭐라고 한다? 대형 승합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다? 요 기준으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종 그 대형을 따고 일정 대형면허를 따고 그 다음에 대형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1년 이상 있어야 되는 게 대형 승합 조건에 만족을 해야 돼요. 즉 뭐라는 얘기냐? 일종 대형면허를 몰 수 있는 차만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36인 이상이거나 모두가 소형을 초과해 전체 길이가 9m 이상이 되는 차량들만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경력 쌓겠다고 아무 버스나 모시면 안 돼요. 마을버스라도 같은 마을버스라도 대형 승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인 거죠. 보세요. 서울특별시의 경력을 인정하는 차량 기준 교육청하고 같아요.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얘는 뭔데? 일종 대형면허를 취득 후 대형 승합이잖아요. 대형 승합. 승합차 중에서 대형 승합 36인승 이상이거나 전체 길이가 얼마? 9m가 넘어가야 된다는 개념인 거죠. 그 이상의 차들만 경력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6인 이상은 되는데 길이가 9m가 안 넘는 차들이 있어요. 이런 차들 잘못 몰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시험 칠 수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라남도 경력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조건이 좀 쉽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종 대형면허 취득 후 군 안 돼. 대형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6인 이상부터 전부 다 가능해요. 이거 마을버스는 다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이건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마을버스 만들어진 재원을 보면요. 같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에 이제 그린시트라는 마을버스가 있고요. 좀 큰 거죠. 그 다음 에어로타운이라는 버스가 있는데 길이를 보시면요. 그린시트 같은 경우는 전체 길이가 보시면 9m가 넘어요. 약간 넘죠. 약간 넘어요. 908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m가 조금 넘어요. 근데 같은 차인데 여기 보시면은 전장이 있어요. 전장이 8,990이에요. 같은 마을버스를 몰더라도 길이 차이 거의 육안으로 확인 안 돼요. 근데 얘는 되고 얘는 안 돼요. 얘는 서울시하고 교육청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얘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보고 경력을 쌓더라도 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들 볼 줄 아시는 이유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우차에서 나온 거 있어요. 뭐 뉴 BS 090이라고 하는 버스가 있는데 얘 역시 마찬가지로 전장을 보면 돼요. 딴 거 볼 필요 없이 전장을 보시게 되면 뭐다? 얘도 9m가 안 돼요. 8,930mm니까 얘도 9m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을버스 중에서 현대차 중에서 어느 것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린시티 정도만 9m가 넘어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런 내용도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승합 자동차가 대형으로 인정받으려면 뭐다? 36인승 이상이거나 전체 길이가 얼마? 9m가 넘어야 된다고요. 369로 외우시면 편하겠죠. 369. 그래서 36인승 이상이거야 뭐 9m 이상이 되는 차량들만 대형 승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그렇게 잘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물입니다. 자, 화물을 보니까 야, 화물 같죠? 화물차 일단 정의가 뭐예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적재 공간 당연히 갖춰야겠죠. 갖췄는데 화물 적재 공간의 총 적재 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무게보다 많이, 그러니까 사람보다 당연히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그걸 뭘로? 화물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그 무게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는, 이 기준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과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의 적재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 엄청나게 탈 수 있게끔 만들어가 뒤에 짐 실는 공간 조금 만들어가지고 얘를 화물 자동차로 세금 혜택 받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규정을 다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운전자를 제외하고 사람이 탔을 때의 무게보다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어야지만 화물차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화물차도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물차 역시도 라보라고 하죠. 경형인데 트럭이 있거든요. 그 화물차의 개념이에요. 사람이 2명밖에 못 타요. 운전자 제외하면 1명밖에 못 타죠. 그리고 그 위에 나머지 짐 실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얘는 화물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초소형 개념이 승용차와 함께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 외 나머지 경형 기준은 똑같이 앞에 얘기했던 거 승용과 승합과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암기하기 좋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소형, 중형, 대형은 이제 최대 적재량과 총 중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은 뭐겠어요? 최대 적재량. 짐을 얼마만큼 많이 실을 수 있느냐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 포터 본 거 아시죠? 우리 뭐라고 합니까? 1톤 트럭이라고 하잖아요. 1톤 트럭. 그럼 1톤은 뭐야? 최대 짐을 실었을 때 1톤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1톤 트럭들은 전부 다 뭔데? 소형 화물차라고 보시면 돼요. 포터, 봉고,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1톤 트럭은 전부 다 뭘로 빠진다? 소형 화물차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최대 적재량 짐을 얼마만큼? 1톤 이하까지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기준이 뭔데요? 5톤 안 되게끔. 그러니까 1톤은 넘어가는데 5톤이 안 되게끔 짐을 실을 수 있는 게 뭐야? 중형 화물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톤부터 뭔데? 5톤부터 뭐야? 대형 화물 자동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짐을 실을 수 있는 무게, 즉 최대 적재량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 총 중량이 있잖아요. 이 차량 총 중량은 뭐냐면 짐 실는 거 말고 사람 다 타고요. 만약 앞에 의자가 2개 있어요. 시트가. 그럼 사람 다 타고 뒤에 짐 다 싣고 그리고 차량의 전체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량의 전체 무게. 그걸 뭐라고 한다? 차량 총 중량이죠. 그럼 차량 총 중량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 최대 적재량보다 클 수밖에 없죠. 왜? 사람 포함해야 되고 차량 전체 무게까지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소형 화물 자동차가 되는 거면 얼마? 3.5톤 이하입니다. 3.5톤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요 아래쪽이 소형 화물 자동차인 거고요. 그 다음에 10톤이 안 되는 아래쪽이에요. 10톤이 안 되는 아래쪽이 뭐예요? 중형 화물 자동차다. 이게 차량의 총 중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톤을 넘어가는 거는 얘기했던 거 대형 화물 자동차다. 외우기 좋잖아요. 5톤, 10톤이 개념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0톤이 이제 3.5톤에서 10톤, 1톤에서 5톤이기 때문에 암기하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숫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 잘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화물차 역시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